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둘이 함께해서 더 즐거운 장학 퀴즈. 오늘은 부산고팀이 2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5승에 도전하던 대진여고 여학생들을 2라운드 동점자 대결에서 탈락시켰던 부산고팀. 과연 오늘도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장학 퀴즈 시작합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돼 마음을 합쳐 함께하는 장학 퀴즈.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걸고 치열한 한판 대결을 벌인다. 지난주 극적으로 챔피언에 등극한 신예 챔피언 부산고. 챔피언의 연승 행진 우리가 막겠다. 챔피언 부산고에 도전장을 내민 세 팀. 전남 목포, 목포고, 민동구, 박상현. 부산 장안고, 김민경, 정나현. 서울 중앙고, 안종원, 최세영. 파이널 라운드에서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대결할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1라운드) 2심전심 OX 퀴즈입니다. 한 팀당 3문제씩 풀고요. 혼자 맞히면 10점, 둘이 모두 맞히면 30점을 가져갑니다. 챔피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고 팀 참 지난주에 대단했습니다. 5승에 도전하던 대진여고 여학생들을 2라운드 동점자 대결에서 탈락시키고 결국은 새로운 챔피언이 됐습니다. 방송 이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친구들이 정말 기쁘고 같은 부산고로서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사랑스럽다고요? 자랑스럽다. 네. 사랑스럽진 않고? 네. 그런 거 사랑스러운 것 같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사랑은 아니고 자랑 쪽이다 이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상영 군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퀴즈 프로그램 예선 탈락의 한을 여기서 풀겠다고 했잖아요. 네. 1승 했으면 어느 정도 풀린 건가요? 네,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욕심이 많지 않은 학생이군요. 일단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1승을 했으니까 네. 그때 아쉬움은 다 풀었다? 네. 지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우 군, 네. 교감 선생님께서 아주 큰 기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1승한 이후에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사실 저희 그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방송 나간 날, 방송 나간 날 이후에 이제 발령을 다른 곳으로 나셔가지고 저희가 1승했다는 사실을 못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데로 가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전근을 가셨지만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그분께 네. 영상 편지 한번 남기죠. 존경하는 정대호 교감 선생님, 저희 장학 퀴즈 나간다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1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2년 동안 저희 부산고 근무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비록 이제 더 이상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네. 방송 보시면서 정말 뿌듯해하시고 계속 응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그래요. 자, 챔피언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A, B, C, D 중에 뭘로 할까요? C로 하겠습니다. C. 자, 문제 드립니다. 오로라는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다.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상영군. 네. 그럼 오로라는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남극권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고위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풍에 의해 휩쓸려 날아온 작은 대전 입자들이 공기 중의 분자들과 충돌해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현상으로 충돌하는 공기 분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말린 것을 말한다.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말린 것. 청어가 좀 귀해서 대부분 꽁치를 말린 것을 말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기묘사화는 훈구파가 속청된 사건이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아, 정우군. 네. 그렇다면 김효사화는 훈구파가 숙청된 사건이 아닙니까? 살인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훈구파가 성리학의 바탕을 둔 조광조, 김정 등을 숙청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산고팀 50점을 획득했습니다. 우카이는 단전한다. 목포가 키즈계를 점령하러 왔다. 목포고 파이팅! 정우군,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300일 조금 안 됐습니다. 오, 예. 어떻게 만났습니까? 학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오, 정말로요? 오, 요즘 적극적인 여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아니, 동호군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멍해 보인다고. 약간 지금 그런 모습. 네. 예. 멍한 모습이 매력이래요? 네. 오. 그 집에서는 알고 계세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셨군요. 네. 예.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 예. 네, 현재 제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직접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던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해결하는 모습이 저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동호군도 청소년의 한 명으로서 네. 요즘 청소년들의 인권 중에 가장 억눌려 있는 부분이 뭘까요? 수도권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네. 특히 이제 저희는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두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학생 인권을 위해서 완화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김에 한마디 하죠. 예. 요 정도는 뭐 봐주십시오 하고. 염색 파마만 아니면 학생 같이 단정해 보이면 그 정도는 용납해 주세요. 그래요. 예. 네. 염색하고 파마는 안 돼도 네. 글쎄 뭐 또 이런 의견이 전달됐으니까 또 분명히 어떤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영군. 네, 지난 여름방학에 서울에 혼자 올라왔어요? 네, 혼자 올라왔었습니다. 여행을 다녔다 이거죠? 네, 그렇죠. 혼자 여행을.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 무서울 법도 한데 네. 처음 기차에 탈 때부터 그냥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하고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들질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제가 되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동네도 가보기도 하고 예. 도심가를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서울의 다양한 면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네. 그러면 좋은 카메라가 하나 있겠네요? 좋은 카메라는 아직 없는데 그때는 친구의 좋은 카메라를 빌려서 네, 서울에. 빌려서? 네. 저 2라운드에 디카 걸린 거 알죠? 네. 탔나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예. 그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예요? 그때가 장마철이라 비가 꽤 많이 왔던 때였는데요. 네.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노천 카페 같이 카페가 있었는데 예. 생각 없이 들어가서 팥빙수를 시켰는데 비를 막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팥빙수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하. 되게 스스로가 청승맞다고 생각하면서 네.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먹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빙수에 막 빗물이 섞였겠네요? 우산을 쓰고 우산 앉아서 쓰고? 우산을 쓰고 먹었습니다. 예. 혼자서, 남자 혼자. 네, 예. 그래,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과연 어떤 활약을 보일지. 지금 남아있는 세트가 A, B, D가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B로. 네. 네, B. 문제 드립니다. 자메이카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중앙아메리카에. 그렇습니다. 예, 아메리카에 있죠. 카리브해 북부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성 과학자 퀴리보이는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모두 받았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O, 10점을 가져갔습니다. 플루토늄과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다 받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남편 퀴리와 나듐과 폴로늄을 발견해 1903년에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그 후 순수한 금속 라듐을 분리하는 데에 성공해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백제는 제가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백제는 정사함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자, 목포고 팀 50점을 획득했습니다. 과학 시간의 고수, 퀴즈에서 고수가 되겠다. 부산장고 파이팅! 오늘의 유일한 여학생 팀입니다. 민경 양, 네? 작년에 아주 큰 상 받았다면서요? 네, 저 작년에 그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영광스럽게 은상을 받게 됐어요. 그게 조금 높은 시상권이라서 부상으로 아이패드도 받고 네. 미국 여행도 갔다 왔어요. 오, 대단합니다. 미국에는 어딜 갔다 왔어요? 동부랑 서부를 둘 다 갔다 왔고요. 네. 대학을 포함해서 중요한 뭐 박물관이라 이런 것들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화학탐구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상을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즘 환원수라고 해서 기능성 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물들이 실제로 뭐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뭐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결론을 내서 그걸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네. 이제 실험실 상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예. 일단 임상 실험이나 이제 다른 실험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 결과로 봤을 때는 없는 걸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요. 예. 나연 양, 대학 교수님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 유니스트에 가서 네. 교수님과 조교님들과 함께 면역학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면역학?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그 톤 EBP라는 물질이 네. 그 비장과 흉선에서 그 T셀의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게 고등학생이 연구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면역학도 대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예. 앞에 기초를 많이 한 다음에 대학원생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 그 생물 영재로 뽑히게 돼서 조교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연 양은 다 이해했다 이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장래 희망이? 생명과학과 교수입니다. 아,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관심이 크다 이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남아있는 세트가 A하고 D입니다. 뭘로 할까요? D로 하겠습니다. D. 자, 문제 드립니다. 올랭피아를 그린 만해는 인상주의 화가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쉽네요. 만해는 인상주의 화가가 맞습니다. 인상주의는 순간적인 인상을 작품에 표현하는 기법이죠. 인상파의 개척자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는 올랭피아, 풀밭에서의 점심 식사 등의 작품을 통해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물의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려 했으며 사실적인 수법을 버리고 주관적 인상을 대담하게 묘사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 만 몇 세 미만? 14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 14세 미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빛의 성질 중 굴절에 의해 나타난다.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신기루는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죠. 신기루는 빛이 굴절에 의해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물웅덩이가 보이거나 먼 곳에 있는 실물이 솟아올라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부산 장안고팀 60점을 획득했습니다. 비주의 중앙, BJ 중앙으로 중앙부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정환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위치 덕분에 네.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다고요? 뭐 학교 주위에 궁궐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등이 10분, 20분 거리 안에 있어서요. 네. 학교 끝나고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 덕분에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 주변에 궁궐이 많다? 네. 근데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 네. 관심이 있어야 가는 거지 관심이 통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요. 학교에서 가끔 보냅니다. 아, 가끔 보내요? 네. 왜요? 그 봉사활동식으로 해서요. 네. 성곽길도 한 번씩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궁궐도 한 번씩 보내서 쓰레기도 줍게 하고 해서 그 정도는 한 번씩은 적어도 다 가봤습니다. 아, 그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네. 예. 그럼 문화유산이 가까이 있어서 좀 불편한 점도 혹시 있나요? 이제 학교 자체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예. 학교의 시설을 못 고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 학교의 건물이 약 8개 정도 있는데 예. 그 중에 3개가 192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 음. 이제 본관, 동관, 서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들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창문이 안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예 수리를 못 합니까? 예, 그 회사도 망해버리고 아니, 회사 망한 건 어떻게 알아요?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 선배분들이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 선생님들이 회사가 망했다고 저희한테 항상 알려주셔서 아, 네, 그 창문을 고치는 회사가 예. 그 옛날에 만들어서 창문 크게 다 달라요. 네.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데 이제 그걸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없군요. 네. 그래요.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네. 축구공이 네. 옆에 저 궁궐로 넘어갔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궁궐로 넘어가면요.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그냥 저희가 담 넘어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네. 넘어가서 예를 들어 담장을 깼다든가 기어장을 깼다든가 하면 잡혀가야죠. 아, 그럼 문화재 훼손이 되는군요. 네. 조원군은 장래희망이 대통령입니까? 네. 왜요? 제 그 가족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정치인이시고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꿈꿔본다면 대통령이 가장 높은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대통령을 그 제 꿈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세영군 뭐 시켜줄 거예요? 세영이요? 예. 잘 알아서 먹고 살겠죠 뭐. 아니, 같은 팀으로 나왔는데 네.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공공 사는 사니까요. 아, 그 같은 팀이지만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예. 저는 뭐 시켜줄 겁니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조원군이 대통령 되면? 네. 아, 무슨 소리예요? 계속 오래 해야죠. 예? 장학 퀴즈 끝까지 전속시켜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로.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 이거군요. 아, 그래요. 세영군 아버님을 참 많이 존경한다면서요? 예.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종원이와 저는 이제 기숙사 사는데요. 예. 제가 주말마다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이제 집에서 기숙사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세요. 예. 그때 이제 차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고민 같은 걸 말하면 아버지께서 뭐 조언도 해주시고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교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신에게 믿음을 갖고 소신 있게 살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예. 이러한 점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자신 있게. 네, 소신 있게 소신 갖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두 학생 모두 아버님께 큰 영향을 받은 학생들인데 과연 오늘 어떤 활약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남은 세트는 A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작전을 잘 세우는 것이 승패 관건이다라는 말에서 관건은 빗장과 자물쇠를 의미한다.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관건은 빗장과 자물쇠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류와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세영 군, 이게 네. 왜 틀렸죠? 제가 알기로는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네. 조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비가 105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5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5,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크면 남초, 100보다 작으면 여초입니다. 자, 서울중앙고팀 70점을 획득했습니다. 일 1라운드 2심전심 OX를 모두 풀어본 결과 중앙고가 70점으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그 뒤를 60점의 부산 장항고가 쫓고 있다. 1승 챔피언 부산고와 목포고는 50점을 획득한 상황. 과연 2라운드에서 이 점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라운드는 세 가지 유형으로 통합적인 지식을 측정하고 1, 2위 팀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지난주처럼 챔피언이 2라운드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삼지선다 5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력 문제부터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전개도를 접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셋 중에 뭘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CD, 2번 BD, 3번 AC. 자, 3번, 2번, 3번, 1번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전개도를 접어보면 각 점의 위치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선분 CD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중앙고 팀이 혼자 맞췄습니다. 중앙고 2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혼자서 40점을 가져가면서 110점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 조금 더 힘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영윤 2. 영애 3. 영식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 아닌 것은 3번, 2번, 2번, 1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목포고와 부산 장항고 팀이 잘 맞히면서 각각 3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애는 윗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윗사람의 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 벼 2. 메뚜기 3. 개구리 벼, 메뚜기, 개구리와 뱀이 함께 있는 안정된 생태계에서 뱀이 감소했을 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3번, 2번, 3번,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을 고른 목포고와 중앙고 잘 맞히면서 3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왜 메뚜기가 감소할까요? 목포고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예, 뱀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네. 개구리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음으로써 메뚜기 개체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변은 어떻게 될까요? 변은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 단양 고수동굴 2. 영월 고시굴 3. 제주 만장굴 형성 과정이 다른 동굴은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예, 네 팀 모두 10점씩 가져갔습니다. 제주 만장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용암동굴이고요. 그리고 단양 고수동굴과 영월 고시굴은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지표를 흐르면서 형성된 동굴이며 석회동굴은 지하수가 석회암지대를 용해해 생긴 동굴로 천장에 종유석이 달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석순을 만들어 경관을 이룬다. 이제 마지막 삼지선다 문제 드립니다. 1. 유스타키오관 2. 달팽이관 3. 반고리관 중이와 인두를 연결하며 비행기 이착륙 시 귀가 먹먹한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기관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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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중앙고만 3번으로 답이 다르고 다른 세 팀은 1번입니다.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스타키오관을 잘 맞힌 세 팀이 각각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자, 삼지선다까지 풀어본 현재 중앙고 팀이 15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1 더하기 1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를 맞힌 팀에게 보너스 문제 우선권이 주어지고 문제는 반드시 팀원이 번갈아 풀어야 합니다. 40점 세트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봉합선을 보면 진화상을 알 수 있다. 보통 나선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자, 부산고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네, 정답은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정답입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 드립니다. 홍길동전에서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기 위해 세운 이 나라의 이름은? 정욱은? 율도국입니다. 율도국. 정답입니다. 네, 챔피언 부산고 잘 맞추면서 점수를 120, 이제 공동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챔피언 팀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힘을 내네요. 오늘은 왜 잘 안 풀려요? 어때요? 약간 이게 퀴즈 프로그램이 운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운이 좋았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근데 오늘은 아직 아니에요? 두고 봐야죠. 예, 그럼요. 그리고 지금 뭐 선두와 점수 차이는 불과 30점밖에 안 돼요. 예, 챔피언이란 자신감을 갖고 하십시오. 예.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디지털 카메라 걸려 있습니다. 기본 문제만 맞춰도 가져갑니다.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 김종서의 집을 습격한 후 그와 그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다. 이것은? 자, 목포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개유정란. 개유정란. 정답입니다. 네, 잘 맞히면서 20점과 함께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경궁 홍씨가 남편 장원세자의 일을 중심으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기록물이다. 뇌관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인 이것은? 동욱은? 3초 드립니다. 자, 다른 팀. 자, 부산 장안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한중록입니다. 한중록.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고와 부산 장안고가 20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상현군, 네. 디카 받았습니다. 네. 나만의 카메라가 생긴 건가요? 네, 드디어.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서울 가봤으니까 네. 각 농촌이나 어촌처럼 숨어 있는 시골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재밌기도 하겠죠. 옆에 있는 동우랑? 네. 자, 지금 목포가 160으로 선두고요. 다른 팀들이 바짝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나무 뿌리에서 뽑아낸 당으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설탕, 젤라틴 등을 혼합해서 만든다.
주로 흰색이나 파스텔색이며 스펀지 같은 푹신한 질감이 느껴지는 이것은 자, 챔피언 부산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네, 정답은 라텍스입니다. 아닙니다. 자, 문제는 다 나왔고요. 부산 장안고 눌렀습니다. 답은? 플로우입니다. 마시멜로. 정답입니다. 예, 잘 맞히면서 160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한 뒤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서유견문을 집필한 이 사람은 나연 양 3초 드립니다. 자팀. 자, 중앙고 답은? 답은 6일준입니다. 6일준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이번에는 부산 장안고와 중앙고가 20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중앙고가 170으로 다시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 자, 목포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우대기입니다. 우대기 정답입니다. 180으로 다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것은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이라 속이고 환자에게 복용하게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것은 동군? 정답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정답입니다. 야, 목포고 힘내고 있습니다. 20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 더하기 1 문제인데 여기는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팀이 가져갈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06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인도의 독립운동이다. 부산 장안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세포양전. 세포양쟁 아닙니다. 자, 중앙고 눌렀습니다. 답은? 스와라지 운동입니다. 스와라지 운동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와라지 운동. 자, 이제 중앙고가 마무리를 멋지게 할지 현재 공동 선두인데요. 단독 선두가 될지 보너스 문제 드립니다. 사자성어 구미속초에 등장하는 이 동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족제비과의 이 동물은 좋은 건? 스라성. 아닙니다. 자, 남은 팀 기회 있습니다. 자, 부산고 답은? 정답은 담비입니다. 담비.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구미속초가 무슨 뜻이죠? 잘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담비꼬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로 있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자가 담비 초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부산고가 잘 맞히면서 3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1 더하기 1까지 모두 맞힌 현재 목포고와 중앙고가 200점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순위 다툼이 치열했던 1 더하기 1 거저형 문제를 풀어본 결과 200점의 중앙고와 목포고가 공동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그 뒤를 160점의 부산 장안고가 쫓고 있다. 1승 챔피언 부산고는 고전하고 있는 상황. 과연 어느 팀이 파이널 라운드에 오를 것인가?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 두 팀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50점 두 문제, 100점 한 문제가 있는데요. 부분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태백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을 고르시오.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덕유산. 이 문제는 정확한 답에는 50점. 정답을 하나만 맞히면 20점을 드립니다. 답 보겠습니다. 네. 부산고 설악산 태백산, 목포고 지리산 덕유산, 부산 장안고 태백산 덕유산, 중앙고 지리산 태백산. 뭐 조금씩 다 달라요. 예. 자, 이 중에 50점을 가져가는 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설악산, 태백산, 부산고가 마쳤습니다. 네, 정확히 맞힌 부산고 50점을 가져갔고요. 하나만 맞힌 부산 장안고와 중안고는 20점씩 가져갔습니다. 아, 목포가 아쉽네요. 목포고가 적었던 지리산과 덕유산은 태백산맥이 아니라 소백산맥입니다. 아, 약간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대결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고가 50점을 가져가면서 부산고와 목포고가 200으로 공동 2위입니다. 중안고가 220으로 선두고요. 부산 장안고 180. 야, 선두와 4위의 점수 차이가 불과 40점입니다. 지금 남은 두 문제에 150점이 걸려 있는데 이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중국의 역사 중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1. 5대 19 2. 당나라 3. 원나라 4. 명나라 답 보겠습니다. 네, 부산고와 목포고는 1, 2, 3, 4. 부산 장안고 1, 3, 4, 2. 중안고 2, 1, 3, 4입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당나라 건국이 618년, 5대 19 907년, 원나라 1271년, 명나라 1368년, 2, 1, 3, 4 중안고가 마쳤습니다. 네, 중안고 270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아, 이제 선두와 2위의 점수 차이가 70점인데 중안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어요. 만약에 남은 100점 문제를 중안고가 못 맞히고 남은 세 팀이 모두 맞힌다면 부산 장안고가 280이 되고 다른 두 팀은 300점이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 두 팀은 누가 될지, 챔피언은 파이널로 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시오. 우리나라 대법원의 수 몇 개? 중국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은 모두 몇 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 이사국과 몇 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 몇 년? 이 문제는 정확한 답에는 100점,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정답에 가까운 순으로 80, 60, 40, 20점을 드립니다. 답 보겠습니다. 아, 같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산고 1402, 가장 작은 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의 수는 1개이고요. 네. 중국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은 작은 별 4개, 큰 별 하나를 포함하여 5개. 예. 그리고 국제연합 안보리에는 5개 상임 이사국과 4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는 13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 장안고는 왜 1512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수는 1개고 중국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은 5개고 네. 세 번째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13개라고 했고 마지막 것도 1400년대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를 짜맞췄습니다. 그랬군요. 중안고가 가장 큰 답 1598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수는 1개고요. 네. 중국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의 개수는 5개. 그다음에 세 번째인 안전보장이사회는 잘 모르겠어서 대충 때려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는 13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비상임 이사국을 몇 개를 더한 건가요? 200개 더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200개나 돼요? 그냥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대충 200개라고 생각하고 200개 예. 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이 아니면 전부 비상임이다?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수는 1개죠. 그리고 중국 국기에 그려진 별의 개수 5성홍기라고 하죠. 5개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는 1392년이고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 더하면 1408. 가장 비슷하게 맞힌 부산고가 80점, 목포고가 60, 부산장안고가 40, 중안고가 2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에는 290의 중안고 그리고 280의 챔피언 부산고가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문제를 많이 맞춰서 굉장히 기분은 좋았는데 역사 문제에서 몇 문제 틀린 것 같아가지고 아쉬웠고요. 여기 온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용돈까지 지어주시면서 잘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쉽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긴 했지만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허점을 좀 찔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장학 퀴즈에 출연하게 돼서 즐거웠고 여기 나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떨어지게 돼서 아쉽습니다. 단독선도 중앙고와 역전의 승부사 부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 선후배, 가족 누구나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승에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부산고 팀이 2승에 도전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정말 위태위태했습니다. 예, 아니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네. 오늘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일단 두고 봐주십시오.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중앙고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한데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맞는 옷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죠. 맞춰봐야죠. 한번 옷을 줄여보겠습니다. 한번 큰 옷을. 아, 몸에 맞춰보겠다 이거죠? 네. 예. 솔직히 2명 중에서 누구의 활약이 더 컸습니까? 최세영 군은 활약이 훨씬 컸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예. 아니 종원이가 더 컸어요. 아, 이건 뭐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서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예. 예. 어떤 면에서? 종원이가 못 맞춘 문제는 제가 맞추고 네. 또 제가 못 맞춘 문제는 종원이가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오늘 부산고의 2승이냐 아니면 중앙고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하느냐 누가 먼저 빙고를 만들지. 자, 2라운드에서 중앙고 점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중앙고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몇 번 할까요? 5번 하겠습니다. 정 가운데로? 예. 자신 있다 이거예요? 아니요. 요즘은 제일 처음에 5번 안 고르는 추세인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질러보는 걸로.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음악을 듣다가 중앙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차이코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라고 했습니다. 차이콥스키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부산고에게만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의 한자 이름입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자, 독립기념관이 있는 도시의 명물은 이것으로 만들죠. 자, 부산고. 자, 놀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호두입니다. 호두. 정답입니다. 예, 아, 중앙고도 차이콥스키라는 감은 잡았는데 조금 성급했습니다. 예, 어디가 결정적이었어요? 과자 하는 의미에서 예. 호두 과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의 호두 과자. 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힌트. 호두의 한자 이름.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당 무슨 자? 당 무슨 자? 네, 가운데 글자는 가운데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중앙고는 알겠어요? 당추자. 그렇습니다. 당추자예요. 예. 당추자가 호두의 다른 이름이죠. 예. 아, 중앙고도 모르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산고가 일단 가운데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부산고가 고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힌트 드립니다. 승정원. 소식. 간에 이것도 안 간다. 자, 챔피언 부산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기별입니다. 기별이 맞다면 2문제째 가져갑니다. 기별 정답입니다. 예, 왜 기별이죠? 소식이 기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네. 너무 적은 양이어서 먹은 것 같지도 않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기록해서 아침마다 널리 알리던 일을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챔피언이 이제 2승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앙고는 힘을 내서 빈고를 막아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다 아는 문제죠? 그죠? 네. 예, 그래요. 자, 과연 어느 팀이 먼저 누르느냐 하는 겁니다. 자, 부산고 어디로 갈까요? 7번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 문제를 맞히면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3문제 만에 끝내게 됩니다. 힌트 드립니다. 천통, 동모산. 자, 2개 듣고, 자, 2개 듣고, 자, 2개 듣고 중앙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발해. 발해라고 했습니다. 발해가 맞아야 빙고를 가로막습니다. 발해 아닙니다. 자, 기회는 부산고에게만 있습니다. 마지막 힌트. 발해.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자, 마치면 빙고 완성으로 대결 끝내고 2승입니다. 답은? 정답은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왜죠? 대조영이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아, 그래서 동모산이 연관이 있다? 네. 네, 그래요. 대조영이 정답이면 부산고 3문제 만에 빙고를 완성하면서 2승째에 성공합니다. 대조영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고 빙고를 완성하면서 2승 챔피언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힌트까지 들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물론 더 빨리 눌렀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었던 문제를 틀려서 성급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요. 파이널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게 굉장히 재밌었고 앞으로 살면서도 유익한 경험이라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동생들이 이제 곧 고등학생 올라오거든요. 동생들이 고등학생 올라오면 다시 한번 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도전 완성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랑 같이 열심히 해준 형님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또 여기까지 서울까지 올라와 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2승에 도전하게 돼서 2승을 거두게 되어서 기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3승도 가능하다면 꼭 이루겠습니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1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문제를 맞힌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수련하는 학생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